소장님, 네. 연이틀 반등이 크게 나오니까 바닥 찍었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. 조금 추가적으로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? 예. 지금 뭐 소장님께서도 하신 내용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매도 국면에서 한번 맞게 된 이 기술적 반등 국면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. 또 서로 그동안에는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로 겁을 먹었더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서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서로 힘을 내는 그런 양상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개장 전 지수 선물 흐름도 네. 오히려 아시아 시장의 강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좀 이렇게 더 용기를 내는 그런 양상 같고요. 예. 지금 현재 한번 오전 11시 45분 차트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정도 RSI가 이렇게까지 시퍼렇게 뭐 과매도 국면이라면은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. 이것이 바닥이다, 기술적 반등이다. 지금 월가에서도 대체적인 흐름은 기술적 반등,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굳어갑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단정입니다. 이것은 바닥이다. 이것은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.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이 이격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. 이번 급락장에서. 적어도 21선하고는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추 2,550포인트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2,550이면 최근 봤던 저점에서 딱 10%입니다. 네, 그리고 2,650 정도도 생각. 왜 2,600이야 그리고 2,650? 뭐 2,600에서 많이 머물렀습니다만 이 100포인트 단위가 이렇게 눈에 집히는데요. 2,650 끝하면 15% 되고요. 최근 봤던 2,306포인트 그 저점 대비 한 10% 내지 15%. 심지어 대공황 때도 10%대, 20%대 기술적 반등은 늘 있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으로 일목으로 살피다 보면은 한 840포인트? 840포인트까지 1차 한번 시도, 그 다음에 900포인트도 840포인트 가면 이게 한 17.5% 정도 되는데 저점 대비. 아니 코스닥보다 더 높게 보느냐? 금년 들어서 오늘까지 코스피가 한 20% 빠졌다면은 코스닥이 27% 하락률로 전 세계에서 좀 좋지 않은 의미의 금메달입니다. 그렇죠. 네, 뭐 코스피 대비 한 7%포인트 더 밀렸으니까 반등도 한다면은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봐도 뭐 수지상으로 그리고 캐시플로우 그리고 외환의 수급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국제 외환 시장으로 보나 하지만 이런 식의 국면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밀렸다 가는 게 맞습니다. 밀렸다 가는 게 맞고 그러면 1,302원 최근에 받는 게 그러면 연중 고점이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.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1260까지 아니면 한 1240까지 그 가운데에 우리 지수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보는.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. 이 금리가 쉽게 안 빠지네요. 이게 지금 국채선물, 10년 국채선물, 장기물인데 위클리로 보시면은 계속 밀렸죠. 그러네요. 그만큼 이제 금리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즉 금리도 어느 정도 국내에서 다음 금통위 때까지 당장 시장 금리가 더 오를 일은 있겠나 싶은데 이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는 거 요거 하나가 좀 이렇게 크게 깨림칙할 뿐입니다. 그러나 뭐 기술적 반등 좀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. 소장님,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우리 미국 시장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급등세 요인 중 하나가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. 이게 좀 좋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동기가 됐다 그래요.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 한번 진단해 주시죠. 예, 이제 참 시장 따라가면서 살펴볼 게 너무 많습니다. 우리 뭐 매월 첫날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따졌고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조금 가다 보면은 물가 인플레 지표 이 정도였습니다만 물론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컨슈머 센티멘트라고 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도 우리가 익숙한 지표이긴 합니다. 근데 지금 뭘 따지는가 하면 말이죠.
자, 화면에 보시면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지금 이번에 지난달 58에서 50까지 뚝 떨어져서 사상 네. 최저치입니다. 소비자 태도,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잃었다는 얘기인데요. 이게 무슨 뭐 PMI처럼 50 밑으로 떨어지면 불황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사상 최저치로 지금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없는데 지난주 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 얘기입니다. 그 세부적인 항목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, 즉 그냥 인플레이션 말고 시장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. 위에 거는 향후 12개월 내 앞으로 1년 후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되겠니 하는 물음보시고 네. 아래쪽은 5년 후에 인플레는 어느 정도일까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 6월 FOMC 전에 5.4% 12개월 그리고 5년 3.3 했던 게 이번에 최종치가 확정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지표가 나오는 순간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더 팍 튀었기 때문에 네. 월가 시황에서 갑자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갖다가 좀 주춤할 수도 있지 않겠니 하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사후 약방문격으로 갖다 붙였습니다. 갖다 붙였는데 또 그럴만도 했습니다. 한번 살펴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지난 6월 16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CPI도 봤고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를 봤는데 뭐에 관한 데이터인가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봤고 지난주에 봤고 그걸 한참 동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는 이 이렇게가 애초에 말했던 50bp가 아닌 75bp 인상이었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아예 파월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.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미시간대의 이 예비치, 이 기대 인플레이션, 요거 예비치예요. 그리고 수정될 수도 있어요. 어쨌거나 그게 꽤나 높아서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아이 캐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발행을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0.1%포인트, 0.2%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 중단을 하겠습니까? 그냥 때가 돼서 오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만 보시면은 네. 여기서 줄이죠. 뭐 뉴욕 증시는 내일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. 분기말 주식 매수가 결국 이번 주에도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월가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. 이 기사 제목 보세요. 그런데 before the next market storm입니다. 다음번 시장에 몰아칠 태풍에 앞서서 일단 반기말 넘기면서 일종의 윈도 드레싱이죠. 수익률 관리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끌어올린다. 다들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위를 노리는 그 흐름입니다. 이 흐름을 뭐 당분간은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.